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27살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미용 쪽으로 전문대를 나와서 미용사를 2년 일하다가 지금 애 아빠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외모가 조금 이쁜 편입니다. 미용사로 짧게 일하면서 제 외모 때문에 다른 여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걸로 군기잡고 욕하고 혼내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지친 와중에 저는 버텼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제 발로 떠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지날 무렵에 저희 가게에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미용실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발하러 왔소이다. 이쁜 아가씨로 마련해 주시오. 아니 무슨 아가씨 있는 주점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례하시네.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운터 매니저는 그 말을 듣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마냥 두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네. 저쪽 손님 내가 좀 맡아줘. 이발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카운터 매니저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그 어르신에게 맡긴 겁니다. 당시 저는 정규직이 아님에도 말이죠.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그 어르신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자 거울을 통해 저를 한참 빤히 쳐다봤습니다. 우리 미용사 처자가 아주 이쁘구먼. 살만 좀 더 찌우면 더 이쁠 것 같네. 너무 말랐어. 아, 네, 감사합니다. 요새 바빠서 잘 챙겨 먹질 못해서요. 아버님 머리 짧게 정리해드릴까요? 그려. 우리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봐요. 저는 바리깡으로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을 텃세 때문에 자주 하지 못해서 긴장하면서 정성껏 해드렸었죠. 바리깡으로 머리를 어느 정도 다듬고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제게 말을 걸었죠. 아가씨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제 23살입니다. 아직 아가네 아가야. 하하, 그런가요? 저도 제 정신 연령은 아직 10살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르는 사람은 처음 봤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봐. 네, 1년 정도 다녔는데 아직도 수습 기간이네요. 하하. 그려? 네, 여기 텃세가 좀 심해서요. 저는 귀 가까이 속닥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의 귀가 살짝 빨개지면서 헛기침하셨죠. 이 코딱지만 한 미용실에서도 뭔 놈의 텃세를 그렇게 부린다느냐? 아이고, 이러니 장사가 잘 안 되지. 저는 멋쩍은 웃음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통쾌했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저는 어르신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나는 먹고 놀지. 내가 저 옆에 대한 상가 건물주요. 헐. 대박. 저 어릴 때 거기에 있는 수학학원 다녔었는데 그 건물이 아버님 거였어요. 신기하다. 요새 다들 꿈이 건물주잖아요. 아버님은 꿈을 벌써 이루셨네요. 허허, 다 피땀 흘려서 번 거지. 우리 아가씨도 꿈이 건물주인가? 그럼요. 저도 건물 하나 사서 먹고 놀러 다니고 싶네요. 그려? 아가씨 남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래? 우리 아들 녀석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결혼까지 하면 아가씨도 건물주 되는 거지? 하하. 저는 이 말을 듣고 솔깃했습니다. 결혼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수 있다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결혼 빨리 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허허허, 그려 알겠어. 그렇게 어르신은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나이 많아 보이고 굉장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뭔가 잘생겨 보이기도 했죠. 와, 아드님 정말 멋쟁이시네요. 허허, 미남은 무슨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야. 나이도 많은데 나이 차이 꽤 날 텐데 한번 만나보려? 몇 살이신데요? 올해 35이지. 우와, 저랑 동갑이네요. 띠동갑. 하하하, 맞네 동갑이네. 꼭 한번 만나보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랑 어르신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저와 아드님이랑 소개팅을 진행했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말투는 쓸데없이 진지했고 하는 직업도 뭐 딱히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었죠. 하지만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아버님의 돈은 곧 아들의 돈이었죠. 소개팅 끝나고 벤츠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이 남자랑은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타보지도 못할 벤츠를 이 남자는 성심성의껏 저를 여왕 모시듯 집까지 바래다 주니까요. 젊음의 패기였을까요? 저는 용기 있게 아드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혹시 라면 먹고 갈래요? 네. 저는 뻔한 멘트로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아드님도 눈치를 챘는지 싱글벙글한 웃음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드님은 우리 집에 들어왔고 저는 라면 대신 냉장고에 있는 맥주와 과를 꺼냈습니다. 오순도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희는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아래가 젖었습니다. 아드님의 얼굴도 괜찮아 보이고 그 무엇보다 아랫도리가 바지를 뚫고 발딱 서 있는 게 보여 탐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지 단추를 풀고 거사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약간 후회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첫날 밤에 잠자리하는 게 싸 보여서 저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드님도 좋았는지 이제 저희 사귀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결혼도 하고 제가 꿈꾸던 건물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고맙다며 상가 한 층 월세를 제 용돈으로 쓰라고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 세상 가면 다 저와 제 남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이 12살 차이. 그런 건 돈 앞에서는 의미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미용실에서 개차반 대접받던 저는 한순간 사모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제가 일하던 사무실의 명품 치장에 벤츠 타고 머리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저를 왕따시키던 직원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니 그 직원들의 표정들이 볼만했습니다. 겉으로는 좋겠다고 하면서 질투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어디 숨겨지나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며느리 사랑, 시어머니도 딸이 없으신지 제가 살갑게 구니까 저를 엄청나게 아끼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요. 부잣집 막내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님은 계속 저보고 살찌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는 살집이 있어야 이쁘다면서요. 우리 집 돈의 주인님이신 아버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죠. 저는 살 좀 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야식도 매일 먹고 군것질도 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살이 절대로 안 찌더군요. 제가 많이 못 먹는 것도 있고 집안 자체가 좀 마른 체질들이라 힘들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만날 때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살만 좀 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헛된 노력을 1년 좀 넘게 하던 와중 저와 제 남편은 임신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임신하기 싫었습니다. 아직 젊고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이 화려한 삶을요. 그런데 남편이 잠자리 하던 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 다리를 묶어놓고 강제로 안에다 해버린 거죠. 처음에는 성질을 많이 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죠.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께도 막내딸처럼 울면서 투정 부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편을 들면서 남편 욕을 같이 해줬고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손주가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임신 선물로 3억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증여세 때문에 이체는 못하지만 시아버지 카드를 줄 테니 제 돈처럼 쓰라고 하더군요. 그 돈은 재테크할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명품, 여행, 호텔 등등 펑펑 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님의 정신적 위로, 시아버지의 금융치료까지 더해지니까
우울한 기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임신하더니 입맛이 평소보다 더 많아졌고 저도 평소보다 많이 먹어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찐 제 모습을 보니 시아버님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복덩이라고 며느리 살도 찌개를 해주고 보기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제가 거울로 봤을 때는 그냥 뚱뚱한 아줌마처럼 보였는데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9개월 좀 넘어갈 즈음에 아이는 예상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아주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한텐 미안하지만 모성애가 바로 생기진 않더군요. 그냥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제대로 뿌리를 내렸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셔서 본인 집에서 요양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아버님 집에는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냥 쉬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게 저와 제 남편은 아버님 본가에 들어갔고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보통 친정이 더 편하다고 하지만 시댁이 훨씬 편하더군요. 일어나면 밥 해주지, 아이 기저귀 시부모님이 다 갈아주지, 집안일은 가정도우미가 다 하시지. 저는 그냥 공주 그 자체였습니다. 장손을 낳고 살까지 통통 오른 저는 아버님이 더욱 사랑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거슬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스킨십이 너무 많은 점이요. 저를 항상 안아주고 토닥거려줍니다. 안아주는 건 괜찮은데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안아주십니다. 겨드랑이와 허리 사이로 팔을 넣어서 저를 꽉 안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의 아랫도리가 제 배 쪽에 항상 닿거든요. 되게 민망하더군요. 제가 살찌고 나서 아버님의 스킨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냉장고 앞에서 과일을 꺼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뒤에서 백허그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움찔했고 아버님은 우리 며느리 너무 귀엽다면서 저를 안은 채 뒤통수에 뽀뽀하고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기분은 썩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놀랬습니다. 모든 시아버지는 이런가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때문에 집에 없었고 저는 아들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와중에 누가 제 뱃살을 문지르면서 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 간 걸 잊은 채 남편이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잘 때 만져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제 뱃살을 만지다가 갑자기 꼬집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약간 신음을 냈습니다. 그러고 아래가 젖었습니다. 그러고선 저는 손을 잡고 제 뱃살을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손이 좀 너무 거칠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출장 갔다는 생각이 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아버님의 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속 아버님의 손을 잡고 제 뱃살을 원을 그리며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아래는 이상하게 더 젖었고 야리꼬리해지더군요. 아, 아버님이 외로우시구나. 취향도 살집 있는 여자라 나를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아버님 손을 잡고 제 가슴 쪽으로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빼고 방을 나가시더군요. 저는 의문투성이었지만 너무 졸려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랑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어젯밤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젯밤에 아기가 계속 울길래 아버님이 방에 오셔서 아이를 안고 재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기절해서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제가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손주보다 우리 딸이 더 이쁘다면서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은 항상 딸이 있길 원했는데 남편 이후로 아이가 안 생겨서 슬퍼했고 12살 차이 나는 아이 같은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딸이 생긴 거 마냥 너무 좋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정말 이뻐해주고 어젯밤에도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토닥거리고 뱃살도 너무 귀여워서 토닥토닥 했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을 그런 변태로 생각했던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손길에 밑이 젖었다는 저 자신에게도 너무 수치스러웠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을 제대로 느꼈고 시댁에 더욱 잘해야겠다는 마음, 다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도 저는 충분히 많은 기쁨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